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휴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도를 보니까요. 전체 오늘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한 70%가 휴일이고요. 한 30%가 일한다고 하는데 저야 뭐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저의 일은 이제 이 방송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국내 뉴스를 전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또 어제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열심히 했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오래간만에 많이 구독해 주셔갖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중이고 주말이고 또 낮이나 밤이나 하여튼 제 방송 열심히 보셔가지고 이 국내의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또 이 팩트의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평가 그리고 이제 또 미래 전망 이런 것까지 함께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또 많은 댓글 성원 어느 분이 댓글 올린 걸 보니까요. 우리 우파들의 이 댓글 이런 게 좀 약하다 좌파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이 보수 이 자유 민주주의의 기초가 더 단단히 굳어지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이제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은 이재명이 이렇게 뻔뻔스러운 인간은 단군일에 제가 보기에는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뻔뻔스러운 사람이 이재명의 시즌2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이가 나타났습니다. 서로가 경쟁하는 국면이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은 이미 제가 뭐 처음서부터 말씀을 드린 대로 송영길이를 손절했어요. 오로지 저만 살겠다. 자, 본인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먼저 죽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 빨리 이제 보내야 되겠는데 이러한 이재명이를 살리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철험회임과 동시에 친명 핵심들입니다. 친명 핵심들이 심지어 뭐까지 내놓고 있느냐? 지금 뒤늦게 알려진 내용인데요.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작년 8월 달에요. 이 선거법, 이 공직선거법을 바꾸는 이 음모를 꾸몄네요. 그 공직선거법의 250조 1항인데요. 여기에 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예시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이죠.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행위, 경력, 재산 이런 거에서 허위사실 공표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행위를 싹 다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이 소급입법 되도록 이걸 누가 했느냐? 이야, 장경태가 했어요. 장경태. 이 기가 막힌 인간. 이 참 장경태 이거 내년에 공천 당연히 받겠죠. 공천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날뛰는데 반드시 뭐라고 그럴까요? 이 낙선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박광원 원내대표가 지금 어제 원내대표가 말이죠. 어제 그 입장을 바뀌었어요. KBS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까지 박홍근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민심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감한 현안들을 다루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런 과 관련해서 박광원을 쫓아내야 되겠다. 탄핵하자. 사퇴시키자. 이 개딸들의 청원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송영길 말이죠. 이번에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지난 29일 날이죠. 압수수색 영장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자, 우선 돈을 뿌린 9명 이런 사람들하고 공모한 게 있다 등등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영길과 관련된 의혹들 여러분께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방송에서는요. 이 정상회담과 관련되지 않은 민감한 이 정치 현안 중에서 민주당과 관련된 핵심 이재명과 송영길 이거 빨리 아웃시켜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관련 내용 여러분들께요.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29일 날 송영길하고 그다음에 이 캠프 관계자들, 그다음에 연구소 관계자들 이 대여섯 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어요. 이 송영길의 이 송파, 그다음에 인천 주거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사무실, 그리고 당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 주거지 등 6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압수수색 영장에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요. 윤관석, 이성만, 강래구 이런 사람들과 이 송영길이가 공모한 혐의가 있다. 공모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압수수색 영장에 분명히 적시를 했고요. 또 하나 적시된 것은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 쭉 이제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또 연구소,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이 기부금 모금 그리고 활용 실적 명세서를 확인해 봤더니 어마어마한 지금 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21년도에 기부금 총액이 3억 7천여만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1억 4천만 원, 이 1억 4천만 원이요. 21년도 2월에서 4월 사이, 그러니까 이 대표 출마하기 직전에 1억 4천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1억 4천만 원이 과연 어디로 썼겠느냐, 뻔을 뻔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발 뉴스 조선일보를 보면은요, 이 모금한 2월에서 4월까지 모금한 1억 4천여 원 주게, 이 돈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2021년도까지 이 기부를 받은 총액이 3억 7천만 원이잖아요. 1억 이상 정도가 이 대표 경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모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후원금 모집한 것 중에 1억 이상이 지금 경선 자금으로 흘러갔죠. 그 다음에는 또 뭐냐. 세 번째가 연구소의 회계 담당자 일부하고요. 이 경선 캠프에서 회계 담당자가 상당히 겹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로는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예, 먹고 사는 문제. 이름도 좀 더럽네요. 이거 이재명이도 개딸 그 더러운 이름인데,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할 때입니까? 물론 뭐 큰 틀에서 다 먹고 사는 문제죠. 미국 시민들도 다 먹고 사는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 네이밍의 수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뭡니까? 예. 이 무식하기 짝이 없네요. 송영길이. 그러고 보니 영 이상해요. 이 발음하는데 혀가. 예.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일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가 말이죠. 지난 12일 날 윤관석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포맷되기도 했고요. 또 일부는 교체됐다고 합니다. 이거 뭐 좌파들 수사할 때마다 통상적으로 나오는 현상들이죠. 이게 네 번째 지금 의혹 사항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요, 이 후원금 과연 어느 정도나 많이 경선 캠프의 선거 자금으로 동원됐느냐, 이게 수사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론컨대 검찰에서는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9,400만 플러스 알파, 그래서 억대로 지금 수사가 억대로 커졌다. 그렇게 해서 이 수사도 늘어나고 수사 대상자도 늘어난다. 그래서 수억 원대의 금품 살포 금요가 됐을 것으로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게 검찰의 최근 수사 정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이재명 방탄 참 기가 막히죠. 본래 대한민국에서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지만은요,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소급입법 금지가 기본적으로 법률상 일반 원칙인데, 이 장경태 무식한 인간이 말이죠,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이 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이 법 개정안은 어떤 법을 개정하느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항 중에요, 행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이 허위사실과 관련한 행위가 뭐예요? 전부 대장동, 백현동, 정장동, 이재명 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급입법으로다가 이 허위사실 유포로 하지 말자, 요렇게 처벌하지 말자, 요러한 부칙 개정안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작년 8월 26일로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지금 169석 가지고 있으니까 통과되면 면소 판결을 받게 돼요. 이재명이가. 이거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재명 처벌 면제용 방탄 법안이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입법권 남용이다. 이런 비판이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법안은요, 지금 헌재의 기존 판례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를 모두 위반하는 그러한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바로 우연소송 제기하면 바로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추진하는 사람이 누구냐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엉터리법을 장경태가 발의했는데요. 누가 공동발의를 올려있느냐? 김남국, 유명하죠? 김용민,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김의겸, 더 유명한 사람 문진석, 박찬대, 서영교, 김승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공동 발의자로 11명이나 올라갔어요. 다시 한번 이 발의자들을 제가 소개하면요. 장경태가 발의를 했고요. 대표 발의. 그 다음에는 공동 발의가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문진석, 박창대, 서영교 11명이
공동 발의자입니다. 그래서 개정안 부칙에 뭐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에 따른다. 이렇게 조항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안의 효력이 소급 적용되도록 딱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안은요. 지금 현재 국회 행안위에 상정돼 있는데 이 장경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유에 개정안을 냈느냐 이유가요. 허위사실 공표 대상 가운데 행위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해서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우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행위를 삭제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행안위 검토하면은 각 위원회마다 전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 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작년 11월 달에 발표한 검토 보고서를 보면은요. 헌재 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서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한 바 있어요. 근데 장경태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법안은 행위가 너무나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대상 가운데서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허위사실 이 대상에 해당되는 행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안위 전문위원은 이와 반대로요.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한 바 있다는 거예요. 헌재가.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이 조항을 제한적 열고로 해석해서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 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민주당 개정안대로 행위를 삭제할 경우에는 처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중앙선관위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선관위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신중한 검토. 국내 정치 현실과 선거 문화를 감안할 때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해버리면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거법 250조 1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그리고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특정자들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이제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것이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이런 등등 그 다음에는 재산, 행위, 소속단체 이 재산도 허위사실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처벌받지 않습니까?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행위 등에 관해 이게 제한적 열거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 열거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본죄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요. 이게 이제 이 헌재 재판소 판결로 되어 있고 또 대법원의 판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이러한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과 관련한 행위에 관해서 이거를 갖다가 무죄로 본다. 행위를 빼버리자. 이거는 헌재와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도요. 이거야말로 이제 다른 군소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개정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좀 미지수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이 이거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리고 개정안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행위를 삭제하겠다는 이유가 뭔지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예. 요렇게 지금 법조계에서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말 이 장경태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행위, 경력, 재산 등에 관한 허위 사실 요건데요. 이 이재명의 경우에 여기 뭐가 그러면 행위에 해당되느냐?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거, 예?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거, 요거가 이 행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게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몰랐다고 말한 이 행위, 요거를 처벌하지 말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법이 말이죠. 작년에 이 김문기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9월 8일 날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 직전에 8월 26일 날 이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꼼수가 심한 꼼수냐.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게 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박광원과 관련된 개딸들의 난리판을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 이제 청원 게시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명인의 마을에도 있고 그 다음에는요 또 그러니까 제명인의 마을에 올라온 사퇴 청원들 그리고 이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사퇴 탄핵 얘기들, 그 다음에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또 탄핵 청원 얘기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온라인판에서 올릴 수 있는 모든 사이버 공간에는요, 전부 개딸들이 도배를 해놨어요. 뭐라고 그러냐? 이 박광원 원내대표를 갖다가 수박 똥파리다 이렇게 하면서 사퇴하자 이겁니다. 예. 이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달래는 듯한 또 SNS를 내놓았는데 이재명이가 무슨 말빨이 쓰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청원 게시판 30일까지 딱 이틀 만에 2,200명이 넘었어요. 한 달이면요, 하루에 1,000명씩이니까 3만 명이 넘어가요. 야, 이게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핵심, 이 당원들이요, 당원이 원하는 원내대표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낙연이하고 가까웠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공보단장은 맡았지만 역할을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요, 사퇴 청원자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이 박광호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사퇴시킬 계획을 짜고 있을 것 같다. 예, 요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개딸들 보나마나 개딸들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권리당원 게시판, 예, 아까는 이제 민주당 청원 게시판이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게 아주 더 세요. 박광훈은 이낙연과 더불어 영구 제명 대상이다. 박광훈이 당선되니 똥파리들은 축제 분위기다. 박광훈을 비롯한 수박들이 이 대표를 총선 전에 몰아내려 하면 우리 당원들이 나서야 한다. 예. 똥파리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딸들이 이 비명 인사 그리고 이 당원들을 비하할 때 쓰는 용어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이버 공간에서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에 대한 탄핵, 사퇴, 청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 어떻게 보십니까? 더군다나 1차 투표에서요, 90표가 넘게 압도적 다수로 당선이 됐어요. 4명이나 나왔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앞세워서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 이거 안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재명이 좀 견제하라는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의식해서 지금 개딸들이 이재명한테 충성맹세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어제 오후에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박광훈의 손을 잡고 전진하겠다.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상대만큼 크지 않다.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모멸감을 주고 의사표현을 억압하면 적대감만 쌓인다. 그러면서요, 품격 있는 민주당 문화를 앞장서서 지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거 이재명이가 직접 자제 요청한 적 개딸들한테 이게 어제 오늘입니까? 전혀 영향가가 없어요. 왜 영향가가 없냐? 이 자기들끼리는요, 개딸들과 이재명 사이는 이심저심, 이심송심이 아니라 이심저심 다 알아요. 이재명이는 지금 여론을 감안해서 그냥 면표기로 그냥 이거 올리는 거 자제하는 것 뿐이야.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 이런 얘기들을 개딸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들도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박광훈과 이재명이 충돌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친명계가 장악한 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의미가 있고 박광훈 성품상 이 대표와 갈등을 빚지는 않을 것이다. 예, 저도 이 박광훈 원내대표 잘 아는데 점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심야 방송에 이걸 해드리려다가 지금 좀 늦춰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KBS 인터뷰에서 어제 뭐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국민 눈높이에서 민감한 이 검찰발 이 현안들을 다루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기관의 수사에 철저히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요, 저희가 숨기려 하거나 회피하려 하거나 시간을 끌려 하거나 당당하지 못한 자세를 보이면 우리를 보는 국민의 눈이 차가워질 것이므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처할 것이다. 예,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요,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의 출당 또는 탈당 조치 첫 의총에서 검토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예외는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쇄신 첫 의총에서는 우리 당이 현재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미래로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요, 지금 간호법 문제, 그 다음에 50억 클럽, 그 다음에 김원희 여사 특검, 이런 여야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와 만나서 가장 처리가 쉬운 것부터 합의해 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하겠다. 예. 그리고요, 대선 때 여야 공통공약이 무려 13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쟁점이 없는 걸 추려서 법안을 만들면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이 복원해서 논쟁에 있는 문제와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면 정치도 복원될 것이다. 그래서요, 이 박광원이는 무조건 오고 우리 여당이 제의하는 것은 무조건 노,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이 박광원 원내대표는 역시 이 박홍근보다는 100배 지금 나은 그런 원내대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요, 월요일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시로 시시각각 중요한 뉴스들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격려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